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실전 수익 매매 영상 남겨드리고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일봉 차트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인데 일봉 차트 설명 때 아마 얻어가실 내용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단기 스윙보다는 중기 스윙으로 보는 게 맞고요. 한 두세 달 정도 걸렸습니다. 두세 달 기다린 거예요, 지금. 마침 오늘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지금 21%, 그 다음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이 카카오 게임즈, 그 다음에 위메이드, 넥슨 GT 4%, 액토즈 소프트 3%,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이 지금 좀 움직여주고 있네요. 이제 20% 정도 수익권을 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이제 단기간에 이런 곳에서 산 것이 아니라 좀 오래됐어요. 이 정도에서 1차 매수, 여기서 이 정도에서 2차 매수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 달 정도 됐고, 여기서부터는 약 3달 다 돼가는 거죠. 굳이 나누자면은 중기 스윙 정도 되겠네요. 이제 위쪽으로는 이제 라운드 피겨 6만원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 이낙연 관련주, 그 전에는 이준석 관련주 올랐고, 또 그 전으로 돌아가면 최재형, 정치 테마주 전에는 한 2, 3주 전에는 스펙주들이 또 한참 더 핫했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어떤 테마, 계속해서 이제 그런 핫한 섹터, 테마들이 돌아가는데, 게임주는 최근에는 조용했었죠. 하지만 사고 기다린 겁니다. 그죠?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다 생각을 한 거죠. 게임주 쪽으로는 지금 실적도 오르고 있고, 보시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 재무제표 보면은 16년도에 1000억, 19년도에 3900억, 1000년도에 4900억으로 1000억이나 오르고 2021년도 올해는 6000억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100억에서 600억까지, 당기순이익은 57억에서 675억까지. 자, 펄어비스 역시 매출액이 17년도에 900억에서 19년도에 500억, 2020년도에 500억, 영업이익이 590억에서 1500억. 게임주 중에서 지금 상위에 있는 애들은 지금 실적이 많이 오르고 있죠. 게임하는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코로나 때문에 게임 성장률이 더 커지고 있고, 그런데 주가가 조용하다. 산 거죠. 그리고 기다린 겁니다. 그냥. 그죠? 지금 일봉상에서는 이런 밴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요렇게. 그래서 여기 상단까지 갔는데 이번에 돌파를 하면 추가 상승 가능할 수 있겠고, 이번 돌파를 못하면 다시 또 내려갈 수도 있겠죠. 또 여기서 또 매수를 할 겁니다. 좀 내려간다 싶으면은 팔고 정리를 하고 여기 밑에 밴드까지 내려갔을 때 또 추가 매수를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흐름에서 또 수익을 줄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빼고 최근에 여기서 바닥권에서 샀거든요.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기간으로 따지면 한 달 반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틀아침에, 3일 아침에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위치가 괜찮다, 바닥권을 샀다, 그리고 주목받을 섹터다,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자, 조정 주었다가 쌍바닥 찍고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이제 20%, 21% 이런 밴드의 고점, 전고점, 또 전고점, 여기를 또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거래량도 들어오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더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이런 기조를 유지해주고 마감을 해준다면, 이렇게 좀 밀리더라도 충분히 홀딩 해볼 만한, 앞으로 개우 상향을 하겠다라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개미들이 들어가면은 바로 가면은 아싸 하고 좋아하지만, 여기서 내려가면 또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재료 있고, 회사 괜찮고, 실적 괜찮고, 주가 지금 바닥권이고, 이런 곳을 바닥이라 하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 그러고, 바닥 대비는 올라왔지만, 이 전체적인 큰 그림 보면 지금 바닥권입니다. 바닥권. 그럼 바닥권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좀 내려오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큰 그림을 봐가지고 여기 최고점이었죠. 이런 것을 돌파하고 만약에 더 올라간다 칩시다. 이것이 한 달 뒤가 됐던 아니면 1년 뒤가 되었던,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다 치면은 여기는 지금 바닥권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추세, 바닥 만들어 놓고 지금 반등하려고 하는 것, 실적, 이런 것이 판단이 되고, 여기에 확신이 있으면 여기 사서 여기 내려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홀딩을 할 수 있고, 내려가는구나, 조정 받고 가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정해지지 않고 이런 것만 그냥 장대 양봉만 보고 들어가는데 내려간다. 그러면 불안하게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위치에서 들어가더라도 내가 준비가 되었냐 안 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마인드가, 그 다음에 나의 불안함,
확신 이런 것에 대해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될 수밖에 없죠. 자, 장이제 끝났습니다.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일봉 차트에서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 갈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우선은 일지 차트 한번 볼게요. 0606 자동 일지 차트에 매매 마크 내역 표시 요거를 하면은 여기 바이, 셀 사고 판 곳이 이제 나오죠. 자, 4월 초에 한번 매수가 되었고 그 매수가 된 부분이 60선 딛고 이제 20선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20선 위에서 이제 안착을 해주죠. 다시 20선 넘어서고 전고점을 넘어갈 때 한번 매수가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승이 나왔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전고점 근방에서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저도 하기도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확신이 있고 좀 길게 가져가더라도 좀 더 크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홀딩을 했습니다. 보유 쪽으로 갔고요. 그러면 이제 올랐다가 내려간다면 우리가 단기 매매 짧게 본다면 당연히 전고점에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하고 5일선을 이탈하고 이럴 때 이제 나오는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본전 내가 산 위치를 이탈하면은 절대로 안 되고 손실 보면 안 되고요. 그것이 매우 짧은 단기 매매 며칠 몇 주 정도 보는 매매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 맞고요. 하지만 길게 가져가 보겠다 했을 때는 자, 밑에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전 저점을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이탈하면은 뭐 손질이라든지 다른 전략으로 가야 되겠고 이 부분을 지켜준다면 밑쪽에서 충분히 조정받았을 때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선 이탈하고 쭉 내려와서 여기 십자 도지가 달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바이 두 번째 매수가 들어간 것이죠. 처음 샀을 때 가격은 여기고 두 번째 샀을 때 가격은 여기고 동일한 금액 정도 매수를 했다면 평단가 여기 중심 정도 이렇게 이제 내려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여기까지 가야 이제 본전이잖아요. 그죠? 추가 매수를 안 했으면 그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평단가가 낮아졌으니까 여기까지만 오면은 본전이 오는 거고 여기는 이미 이제 수익권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분할 매수를 하려면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사야지. 너 1,000만 원 사놓고 더 내려가서 아이고 더 내려가는 것보다 2,000만 원, 3,000만 원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난 이 종목에 1,000만 원만 들어갈 거야 했을 때는 처음부터 300이든 500이든 일부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뭐 분할 매수가 다 된 금액이 1,000만 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이상 비중이 늘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비중은 동일하게 종목별로 어느 종목은 1,000만 원 들어가고 어느 종목은 내려가서 물타기 가지고 처음엔 1,000만 원 샀다가 막 3,000, 4,000, 5,000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종목별로 1,000만 원만 들어가겠다 하면은 분할 매수를 해도 1,000만 원 안쪽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매수가 다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저점을 지켜주고 바닥 만들어줄 때 두 번째 매수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20선 여기 60선 돌파를 하고 상승 역시 상승할 때는 전고점 근방까지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20, 60 부근에서 지지받고 오늘 게임주가 오르면서 함께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졌던 여기 고점대를 넘어서고 마무리됐고요. 오늘은 일부 매도를 했고요. 뭐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쉬지 않고 올라가면 뭐 땡큐고요. 내려간다 그래도 평단가가 밑쪽에 낮기 때문에 이 캔들 깨지 않고 이런 곳을 잘 지켜준다면 적절한 며칠간의 조정은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분할 매도를 생각해 볼 부분이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는 쉬지 않고 막 내려왔지만 그래도 이 근방에서 조금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7만원 전후반으로 또 저항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우선은 관심 종목이었죠. 예전에 단기 관심 종목 뭐 이 정도의 관심 종목이었고 여기가 가이드라인입니다. 한번 죽었다가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데 자, 관심 종목 가이드라인 이렇게 벗어나고 올라간 것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들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지고 다시 가이드라인 안쪽으로 들어왔죠. 내려올 때는 여기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된 것인데 여기서 지지를 딱 받아주고 한번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하방 가이드라인까지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그 부분 바닥 지켜주는 이런 것을 한 달, 두 달 지난 시점에서도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참고를 해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상방 가이드라인 돌파를 하고 상승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일봉 차트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저점을 만드는 부분 그리고 추세를 돌려 세우는 부분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급하게 내려오지만 굳이 이런 차트가 아니더라도
완만하게 장기적으로 내려오는 차트가 또 추세를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차트를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 많이 드린 부분이죠. 우선은 이렇게 내려갈 때는 바닥을 함부로 예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저점이 42,950원인데 이 시점에서 42,900원이 아마 저점일 것이다. 그거 아무도 못 맞춘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상승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 여기가 이제 저점인 것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시세가 조정을 받죠. 이제 이렇게까지 상승을 해주죠. 자, 그러면서 여기 전에 있던 이 전 고점대를 돌파를 해줍니다. 여기서. 자, 이럴 때 우리는 여기가 바닥이고 바닥을 올려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 내려오는 추세를 돌려 세우려고 하는구나. 이 전 고점을 돌파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유출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종목은 여기가 이제 바닥이고 더 이상 추가 하락을 할 확률은 이제 줄었구나라고 우리가 차트적으로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 저점 한번 지켜주고 다시 반등. 이럴 때 관심 종목이 나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차트적으로 추가 하락은 끝냈고 저점 이제 점점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고 좀 전에 봤듯이 회사 실적은 좋고 카카오 게임즈 잘 나가고 게임즈는 언젠가는 또 주목받을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이런 저점 올려가는 추세, 이 저점을 지켜준다면 충분히 사서 기다릴 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정말 다 드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격도 20일 기준을 해가지고 이격도가 좁은 위치에서 사놓고 이제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냐 없냐.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